나는 평생 바쁘게 살았지만 바쁨이 성과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멈춰섰을 때 회사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경영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임을 나는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묻지만 나는 언제나 방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일은 쉽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은 어렵습니다. 지금의 한 시간이 내일의 구조를 만드는가? 그 질문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남들처럼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회의도 현장도 거래도 직접 챙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몸은 지쳤지만 회사는 제자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직은 왜 멈춰 있는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쁠수록 회사는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춥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시스템은 잘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를 내 몸에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질문을 늘렸습니다. 이 일은 왜 하는가? 이 사람은 왜 필요한가? 이 회의는 무엇을 남기는가? 질문이 쌓이자 불필요한 일들이 보였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일, 관성으로 부리던 사람, 형식으로 채우던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드러낸 자리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 일이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가? 둘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셋째,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정당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느리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것과 바른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빠르게 가면 멀리 못 갑니다. 빠르게 가면 느려도 결국 앞섭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천천히 결정하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으면 실행은 빠릅니다. 생각이 얕으면 실행은 느리고 결과는 더 늦습니다. 그 후로 나는 시간을 다르게 썼습니다. 회의 시간을 40% 줄이고 사색 시간을 늘렸습니다. 보고서를 많이 받는 대신 본질을 묻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 대신 만날 사람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시간은 같은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쓰는 양이 아니라 쓰는 깊이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시간을 깊게 쓰면 10시간을 채운 것보다 많이 남습니다. 한 사람을 깊게 만나면 10사람을 스친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은 기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준이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바람에 흔들립니다. 나는 바람보다 뿌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의 구조를 만드는가? 오늘의 한 시간이 미래의 자산이 되는가? 이 선택이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들이 나를 지켰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쁩니까? 그렇다면 한번 멈춰 보십시오. 당신의 바쁨이 무엇을 만드는지, 당신의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그 질문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속도를 멈추고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날
나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서류도, 현장도, 거래도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매달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쁠수록 조직은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내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내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내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회사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하던 일을 머리로 바꿔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대신 사람을 키워야 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대신 시스템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대신 원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사람, 시스템, 원칙.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먼저 사람부터 봤습니다. 누가 스스로 생각하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권한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게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지만 나아줘야 잘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그들이 손을 뻗습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감정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규칙은 공정하고 프로세스는 반복 가능합니다. 나는 일의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엔 내가 모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계약서 검토 기준을 만들고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보고만 받고 이상은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전략, 사람 양성, 시장 분석. 손으로 하던 일을 머리로 바꾸자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둘을 지탱하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으면은 사람은 흔들리고 시스템은 형식이 됩니다. 나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직입니다. 거짓말은 단기 이익을 주지만 장기 신뢰를 깎습니다. 나는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둘째, 품질입니다.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 것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서 오래 파는 게 낫습니다. 셋째, 사람입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못 구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경쟁이 치열해도 나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어느 해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 경쟁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내리고 품질을 조금 낮추자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깨면 장기 신뢰를 잃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비용을 줄이되 품질은 유지했습니다. 공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앴습니다. 사람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텼더니 기회가 왔습니다. 경쟁사가 품질 문제로 신뢰를 잃었고 고객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고 그 원칙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손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머리로 설계한 구조는 오래 간다는 것을, 내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야 진짜 회사입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시스템입니다. 나는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손으로 버틴 시절을 지나 머리로 설계한 시대로 그 강을 건너고 나니 회사는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빠져도 움직이는 구조, 내가 없어도 훼손되지 않는 신뢰, 그 두 가지가 사업의 기초였습니다. 돈은 늘 뒤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앞에서 당기는 것은 신뢰, 원칙, 그리고 긴 안목입니다. 나는 이 순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돈을 먼저 쫓으면 돈이 도망갑니다. 가치를 먼저 만들면 돈이 따라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몰랐습니다.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에 집중했습니다. 이익률 높은 거래, 빠른 회전율, 당장의 성과, 그런 것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벌렸는데 회사는 불안했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신뢰는 내려갔습니다. 고객은 늘었는데 재구매는 줄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래를 하고 있었지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거래는 일회성입니다. 관계는 지속성입니다. 거래는 이익을 남기지만 관계는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야 장사도 오래 갑니다.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봤습니다. 당장 덜 벌어도 고객이 다시 오는 장사를 했습니다. 한 번 크게 버는 것보다 10번 작게 버는 게 낫습니다. 한 번의 큰 이익은 위험하지만 10번의 작은 이익은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큰 물량을 주문했는데 납기가 촉박했습니다. 무리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이런 기회를 왜 놓치냐고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주문을 받아서 내일 품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거래처를 영원히 잃습니다. 차라리 오늘 놓쳐도 다음에 제대로 해서 신뢰를 얻는 게 낫습니다. 그게 장사의 원칙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거래처는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솔직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큰 주문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여유 있는 납기로 우리는 완벽하게 해냈고 그 거래처는 우리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정직한 거절이 거짓된 수락보다 낫다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용기가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10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한 번의 편법으로 평생 쌓은 명성이 깨지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심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하루를 남깁니다. 머리로 설계한 가치는 세월을 남깁니다. 나는 이 문장을 늘 기억했습니다. 오늘 바쁘게 뛰어서 번 돈보다 오늘 깊게 생각해서 만든 구조가 더 오래 갑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시간을 비용이 아니라 사고의 자본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시간을 깊게 쓰면 자본이 됩니다. 한 시간을 얕게 쓰면 비용이 됩니다. 같은 시간인데 쓰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의를 예로 들어 봅시다. 많은 회사가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의 후에 남는 게 없습니다. 회의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이게 없으면 회의는 시간 낭비입니다. 나는 회의를 줄였습니다. 대신 회의 하나하나의 무게를 높였습니다. 안건을 명확히 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결론을 반드시 냈습니다. 1시간 회의에서 평균 3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졌습니다. 회의가 줄었는데 오히려 성과는 늘었습니다. 시간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배웠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시간 분주함보다 1시간 집중이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관계로 남습니다. 기술은 낡지만 신뢰는 쌓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했는가? 교육도 시켰고 기회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그들도 스스로를 믿습니다. 내가 권한을 주어야 그들도 책임을 집니다. 나는 믿었고 그들은 보답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낭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은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번 해서 100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번 해서 60번 성공하면 됩니다. 그 60번이 40번의 실패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60번은 신뢰와 원칙에서 나옵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가치를 만드십시오. 가치를 만들면 돈은 따라옵니다. 이익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신뢰를 먼저 쌓으십시오. 신뢰가 쌓이면 이익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킨 경영의 순서였습니다. 돈은 결과이고 신뢰는 원인입니다.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의 자본입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 늘 5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5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도 미뤘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일도 보류했습니다. 방향 없는 실행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낳을 변화는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만드는 일, 형식을 채우는 일, 관성으로 하는 일, 그런 건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매주 하던 정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었습니다. 이 보고가 무엇을 바꾸는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는 자리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대부분 확인이었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주간 보고를 월간 보고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70% 축소했습니다. 대신 내용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니라 분석과 제안을 담도록 했습니다. 회의 시간은 줄었지만 의미는 커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체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는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조직을 키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하면 조직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결정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시키고 맡길 수 있는 일은 넘겼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면 2시간, 남이 하면 하루 걸립니다. 내가 하면 완벽하지만 남이 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2시간 걸려서 완벽하게 한 일은 오늘만 완벽하다는 것을. 하지만 남에게 맡겨서 하루 걸린 일은 내일부터 그 사람이 2시간 만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속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브랜드를 깎지 않는가? 단기 성과가 장기 신뢰를 해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나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이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품질 기준을 낮춰야 했습니다. 예산에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이 붙은 제품이 시장에 나갑니다. 품질이 낮으면 우리 브랜드가 깎입니다. 그 손실은 얼마인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의 신뢰를 사는 건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나는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간 배분이었습니다. 바쁨이 아니라 집중으로 설계되었는가? 이 일에 들이는 시간이 그 일의 중요도와 비례하는가? 이 질문이 내 하루를 바꿨습니다. 나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은 급한 일에 시간을 뺏기는가?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전체 시간의 2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급한 일, 잡무, 예상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급한 건 남에게 맡기고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에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아침 2시간은 전략, 사람, 미래에 썼습니다. 이메일도 전화도 회의도 이 시간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이 편해집니다. 방향이 서 있으니 급한 일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잡무를 하면 하루 종일 쫓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밤에 하게 됩니다. 피곤한 머리로. 5번째 질문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래를 하는가, 관계를 쌓는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일회성인가, 지속성인가, 이 질문이 내 인맥을 바꿨습니다.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을 줄였습니다. 대신 깊게 만났습니다. 한번 서치는 100명보다 10번 만나는 10명이 낫습니다. 관계는 횟수가 아니라 깊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결국 받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두려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경쟁이 치열할 때, 위기가 올 때, 그럴 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전진했습니다. 멈추면 더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큰 투자는 못해도 작은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못 내도 품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늘리지 못해도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작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진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됐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니 우리는 경쟁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춘 동안 우리는 조금씩 갔습니다. 그 조금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멈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열이었습니다. 더 크게 가기 위해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그런 멈춤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멈춤의 이유입니다. 두려워서 멈추는가? 준비하려고 멈추는가? 도망치려고 멈추는가? 도약하려고 멈추는가? 이유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는 도약을 위한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이 내 경영을 만들었습니다. 목적, 대체성, 지속성, 시간, 사람, 이 5가지가 명확하면 일은 명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결과를 만듭니다. 경영은 실행의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기술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나는 빠르게 벌기보다 바르게 남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내 경영의 결론입니다. 짧은 이익은 회사를 살찌우지 못합니다. 긴 신뢰가 회사를 세웁니다. 나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성공을 꿈꿨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간 사람은 빨리 지쳤고 많이 번 사람은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반면 바르게 간 사람은 느려도 멀리 갔습니다. 원칙을 지킨 회사는 작아도 오래 갔습니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바르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당장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거래를 잃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기회를 놓칩니다. 편법을 거부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눈앞에 손해가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손해가 내일의 큰 이익을 부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큰 거래처를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작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숨기면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고민했습니다. 이 거래를 놓치면은 분기 실적이 어렵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알리고 손해를 봅시다. 숨기고 이익을 보는 것보다 알리고 신뢰를 얻는 게 낫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래처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직함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바르게 가면 길게 갑니다. 이게 내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를 희생하고 장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일의 가치를 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합니다. 오늘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출이 필요하고 당장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을 잡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것만 잡으면은 먼 곳은 못 갑니다. 나는 다르게 했습니다. 당장 필요해도 바르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익이 나도 장기의 손해면 거절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회사의 체질이 됐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경쟁사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기로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로 쌓았습니다. 장기로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돈의 총합이 아니라 사람의 총합입니다. 내가 번 돈을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은 관계로 남습니다. 내가 쌓은 신뢰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모았습니다.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원칙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나 혼자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 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결국 받습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사람을 키웁니다. 셋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더니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의 자산이 됐습니다. 기술은 넓고 설비는 닳지만 사람은 잘합니다. 사람에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내 경영의 문장은 간단합니다. 바르게 하면은 길게 갑니다. 길게 가면은 크게 남습니다. 이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전략도 화려한 기법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두 문장만 지키면 됐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 거짓 없이, 편법 없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길게 가는 것, 단기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게 남기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배운 경영입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빠른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오늘의 이익입니까? 내일의 신뢰입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바름, 길이, 사람, 이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는 내가 없어도 서 있습니다. 내가 쌓은 신뢰는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영은 기술이 아닙니다. 경영은 철학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리더의 일입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멈춰야 합니다. 바쁘게 뛰지 말고 가끔 멈춰 서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끕니다. 나는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르게, 길게, 사랑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빠르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많이 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바르게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당신도 도착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에. 내가 배운 경영은 이것입니다. 돈은 결과이고 신뢰는 원인입니다. 속도는 수단이고 방향은 목적입니다. 바르게 하면 길게 가고 길게 가면 크게 남습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바르게 하면 길게 가고 길게 가면 크게 남습니다. 최종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신뢰입니다.